이 부동산, 과연 부자들이 어떻게 수익 창출을 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지 그 첫 번째로 역세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서울권이라든가 수도권의 지하철역 중심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을 뭐 직접 보셔서 느끼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좀 2탄으로 부동산, 특히 부자들이 어떤 공식과 원칙을 지키면서 하는지 바로 오늘 2탄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하면은요, 자, 기본적으로 방향을 정해야 되고 시기를 정해야 되고 바로 이 운용, 어떤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자, 그중에 지금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거, 현재 부동산을 살까요, 팔까요? 내 집값이 과연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게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고, 자, 또 자금이 있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어느 지역, 어떤 부동산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거기에 노후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증이 상당히 많은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투자의 원칙은 투자는 현재 하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현재 하다 보니까 그러면 현재에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할 거냐 고평가되어 있는 것을 할 거냐인데, 자, 이게 단어상의 의미긴 합니다만, 자, 요 내용을 한번 보면, 자, 현재 시장 가격이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 저평가 고평가를 따지는데, 자, 실제 잠재 가치라고 해서 미래의 가격이 됐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자, 미래의 잠재 가치가 높은데 현재 시장 가격이 낮은 것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하면 가격 상승은 당연하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현재 시장 가격이 높고 미래의 잠재 가치가 적은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상승이 저하되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들 같으면 저평가와 고평가 어느 쪽을 선택을 해서 투자할지는 잘 판단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기본적인 원칙은 투자, 특히 잠재 가치에 대한 기준은 바로 이러한 입지와 수익과 희소, 미래 가치를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자, 그중에 가장 우리가 변수, 특히 부동산에 대한 변수는 단순하게 부동산 위치를 보고 그 주변만 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경제시장이라든가 인구와 소득에 대한 구조, 특히나 최근에 부동산 정부의 규제 정책 중에 이런 변화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현재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잘 관찰하신다 그러면,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인데, 아시겠지만 인구가 많으면 수익이 된다라고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요, 지금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런 상반된 기준인데, 왜 인구가 감소하는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공식은, 자, 서울 특히 수도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지난주에 저희가 역세권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자, 요번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가 바로 이 한강변을 바로 공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한강변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한강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미 정부에서 규제로, 자, 여기는 대부분 규제 지역으로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규제 지역이라는 얘기는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정부에서 딱 박아놓은 건데, 자, 이 부분은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인구, 개발,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인데 최근에 특히 부동산에서 가장 놓고 보는 것이 입지적인 가치를 가장 놓고 보는데, 자,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인구가 그냥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분이 살기 좋은 곳, 그러면 이것은 쾌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입지적인 쾌적성을 1순위로 놓고 본다 그러면 바로 한강변이고요. 최근 뭐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이제 한강변에 이 고층 제한에 이제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만, 자, 기존에 지금 35층 규제가 50층까지 이제 대폭 완화가 되는 규정이 점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경우로 본다 그러면 한강변 공략을 하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는요. 이사 이 공급 대책이 발표된 지 지금 이제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만, 자, 최소 지금 3년에서 4년 이후에는 공급 부분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자, 과연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지금도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으로 정부에서 많이 지금 이런 정책 발표를 지금 일단 해놨는데, 자, 우리가 지금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쪽으로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는 서울권, 특히 수도권 쪽에서도 소규모 재개발로 가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국가, 공공이 아니라 바로 이 민간, 특히 민영 쪽에서 하는, 그리고 소규모 개발은요, 토지 소유자분들이 직접 개발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가요, 기존의 공공재개발의 여러 가지 단점이나 제한된 내용을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권에서도 지금 뭐 준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공급량이 많고요. 특히 역세권 안에서도 역세권 이 도심 개발 안쪽에서도 특별히 틈새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소규모 재개발하는 지역을 좀 공략하라는 것이 두 번째 이 공식이다라고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원칙은 토지를 기본으로 가는데, 자, 토지 기준이 신규 고속도로 주변인데, 자, 먼 지방권의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서울권에서 수도권으로 내려가는 기준에,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서울 기준에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 해당되는 것이 제2 경부고속도로가 있고요. 이미 이제 서해안도 제2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금 또 들어가 있고, 해당되는 지금 외곽순환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나 이 해당되는 부분이 이 규제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좀 벗어나 있는 지역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비규제 지역이라 그래서 주택이나 아파트 3개월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이 상당히 가격대가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더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교통 개선이 되는 부분들. 자, 지하철만 교통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결국은 도시 확장으로 인해서 가장 변수가 바뀌는 것이 바로 인구 플러스 바로 이 개발 수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처음부터 얘기 드렸던 투자는 현재 투자를 하지만 우리가 그 해당 투자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은 바로 미래이기 때문에, 자, 미래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살펴보신다 그러면, 자, 고속도로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에 의해서 바로 SOC 사업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에 도시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기준으로서는 이 서울권 기준으로 내려가는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 축이 지금은 이제 거의 90%가 개발이 다 끝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 축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얼마 안 있어서 지금도 세종시에 이제 정부 청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공기업들이 지금 세종시로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세종시에서도 지금 아파트 가격대 대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세종시를 공략하라는 것보다는 중간에 서울권과 세종시 사이에 이러한 고속도로라든가 철도의 바로 이런 주변 지역을 공략하라는 것이, 자, 부동산 결국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원칙 몇 가지를 잘 이해하신다 그러면 현재를 투자하지만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점을 감안하신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뭐 자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충분히 투자를 해서 이기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더욱 강조드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칙 몇 가지만 생각하셔서 이 좀 더 이런 지금 현재 비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오히려 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조금 더 이 지혜로운 투자하시는 바로 그런 시기를 좀 맞이하기를 바랍니다.